원달러 환율은 1,504.4원까지 내려왔는데 삼성전자는 6.14%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환율만 보면 외국인에게 불리한 환경은 아닌데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하락은 시장 전체의 충격에 휩쓸린 결과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안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함께 터진 걸까요? 먼저 시장부터 봐야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나왔고, 특히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 삼성전자만 떼어놓고 보면 종목의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장 전체가 흔들린 충격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할 만큼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속도가 모두 빨라졌고 투자자들이 가격의 매력보다 위험 관리에 먼저 반응하는 장세가 이어진 거죠. 오늘 약세도 이런 불안정한 시장 흐름 위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금 12일시 15분 기준 삼성전자 가격은 26만 7,500원입니다. 금요일보다 17,500원, 퍼센트로는 6.14% 내려온 자리예요.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밀리면 이건 개별 종목의 약세를 넘어 코스피 전체 투자 심리까지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부터 아래로만 밀린 건 아니었어요. 장 시작 가격은 28만 7,500원이었고 한때 29만 2천원을 넘어서 29만 2,500원까지 올라가려는 시도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반등 방향을 잡으려 했지만 그 가격대를 지켜줄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고점을 확인한 뒤에는 분위기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가격은 27만 5,500원까지 내려왔어요. 위쪽으로 열어뒀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뒤 하락 구간으로 깊숙이 들어간 거죠. 초반 반등을 따라붙었던 매수세가 버티지 못하고 이탈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장중에는 26만 7천원을 지나 26만 6,5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장 초반 가격과 비교하면 2만 500원이 넘게 빠진 흐름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가격대가 이렇게 크게 바뀌었다는 건 단순한 숨 고르기보다는 매도 우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반등 시도보다 밀리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강했다는 점입니다. 위로 갈 때는 매수세가 주저하면서 연속적으로 굳지 않았는데 아래로 방향이 바뀐 뒤에는 가격대를 지켜주던 주문이 빠르게 약해졌어요. 지금은 저점이 어디인지 예측하기보다 낙폭이 둔화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은 오전까지 약 913만 주가 잡혔습니다. 아직 거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숫자만으로 하루 전체의 매매 강도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가격이 밀리는 과정에서 거래가 계속 붙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나흘 평균과 비교하면 현재 거래량은 32% 수준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많지 않아 보이지만 집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죠. 지금은 절대 규모보다 하락 구간에서 매도가 더 거세지는지, 반대로 낮아진 가격에서 매수 주문이 들어와 방어선을 만드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흐름도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하루에 6.92% 급락한 뒤 다음 거래일에도 6.25%가 추가로 밀렸어요. 이후 이틀 동안 간신히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큰 폭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그 회복이 추세 전환이었는지 아니면 기술적인 되돌림에 불과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확정 가격 흐름을 보면 급락 뒤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이어지려면 이전 하락에서 나온 매물을 소화해야 하잖아요. 지금은 그 매물을 받아내기도 전에 시장 충격이 다시 커졌고 반등을 기대했던 자금까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는 말과 절대적으로 싸다는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흔히 이전 최고가를 기준으로 할인폭을 계산하지만 시장은 과거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익과 수급을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낙폭만 보고 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제 시장과 종목을 나눠보죠. 코스피는 최근 닷새 동안 5.4% 밀렸고 직전 거래일에도 3.2% 내려왔습니다. 국내 주식 전반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는 건 분명해요. 삼성전자 하락의 상당 부분도 이 시장 충격과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반도체 흐름은 국내와 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같은 기간 오히려 0.5% 올랐고 특히 엔비디아는 7.9%나 상승했어요.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체가 동시에 무너진 결과라고 설명하기에는 흐름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마이크론은 닷새 동안 0.6% 밀렸고 직전 거래일에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반도체 기업이 모두 강했던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도 업종 지수와 엔비디아의 상승을 함께 보면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일제히 붕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국내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삼성전자의 약세를 글로벌 업황 하나로 돌리기는 힘들다는 거죠. 시장 충격 외에 국내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된 매도 요인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율도 주가 하락을 모두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닷새 사이 1528.8원에서 1504.4원으로 내려왔어요. 원화가 강해진 방향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환율 부담이 더 커진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사기에는 더 유리해진 조건이었죠. 그런데도 외국인이 주식을 줄였다면 환율보다 비중 조절을 우선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환차손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갔다기보다 한국 시장의 위험이나 삼성전자 종목 비중을 먼저 낮췄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결국 실제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닷새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무려 2조 9,006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단발성 매매로 넘기기 어려운 큰 규모예요. 가격이 흔들리는 동안 핵심 수급 주체의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오늘 하락을 시장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날짜별 흐름은 더 강렬합니다. 외국인은 하루에만 1조 8,207억 원을 팔았고 바로 다음 거래일에도 8,741억 원을 추가로 순매도했어요. 매도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집중되면서 가격을 받아줄 주체가 부족해졌고 그 충격이 이후 흐름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 뒤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2,414억 원, 이어서 1,937억 원을 사들이며 이틀 연속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다만 앞서 빠져나간 자금과 비교하면 아직 흐름을 되돌렸다고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 강한 이탈 뒤에 나타난 제한적인 복귀에 가깝죠. 이 때문에 오늘 장이 끝난 뒤 확인할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이틀의 매수가 이어졌다면 급격한 이탈이 진정될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다시 큰 매도로 돌아섰다면 앞선 매수는 추세 전환보다 단기적인 가격 대응이었다는 해석이 강해질 겁니다. 외국인이 던진 물량은 개인이 상당 부분 받아냈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개인은 2조 1,810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특히 외국인 매도가 가장 강했던 날 개인은 2조 3,231억 원을 사들이며 정반대편에 섰습니다. 가격이 빠르게 내려오자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거죠. 문제는 개인의 매수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바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후 외국인 매도가 잦아들고 가격이 안정돼야 개인의 매수가 방어선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추가 하락이 나오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로 돌아선 날에는 개인이 4,895억 원을 팔았고 그 다음에는 8,32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등이 나오자 일부 물량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개인도 한 방향으로 계속 매수한 게 아니라 가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한 겁니다. 기관은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는 닷새 누적으로 87억 원 순매도에 그쳐 사실상 중립에 가까웠고 연기금은 720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강하게 받아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시는 하루에 3,823억 원을 샀다가 다른 날에는 2,529억 원을 팔았습니다. 사모펀드도 매수와 매도를 오갔어요. 기관 내부에서도 가격과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엇갈렸다는 뜻입니다. 뚜렷한 기관 주도의 방어 흐름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46.69%에서 46.59%까지 낮아졌습니다. 변화폭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상장 주식 수가 58억 주를 넘는 대형주라는 점을 생각해야 해요. 0.1%포인트만 해도 절대적인 자금 이동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 확정 자료에서는 지분율이 직전에 46.56%에서 46.59%로 소폭 올라왔습니다. 계속 낮아지던 흐름이 잠시 멈춘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탈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장중 가격과 확정 수급을 섞으면 안 됩니다. 지금 주가가 크게 밀린다고 해서 오늘도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팔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개인이나 기관의 매도일 수도 있고 여러 주체가 동시에 위험을 줄이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체별 결과는 거래가 모두 끝난 뒤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도는 현재 약세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 확정 자료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은 0.74%까지 낮아졌어요. 잔고도 약 40만 주로 전체 상장 주식 수의 0.01%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공매도 잔고는 언젠가 되사야 하는 물량이지만 지금 확인되는 규모만으로 강한 숏스퀴즈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가 하락을 공매도 공격 하나로 설명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도 않아요. 현재의 핵심은 공매도보다 현물 시장에서 나타난 외국인 매도와 시장 위험 회피입니다. 가격이 내려온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봐야겠죠. 네이버 표시 기준 PER은 21.58배, PBR은 3.71배입니다. 고점에서 많이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싸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고민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주가만 내려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익 전망이 유지되면 가격 조정이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대이익이 함께 낮아지면 체감 할인폭은 줄어들어요. 지금은 업황 전망과 실제 자금 흐름을 같이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뉴스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 자체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고 용인 반도체 공장의 양산 시점을 앞당겨 2029년부터 첫 가동에 들어간다는 긍정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중장기 생산 능력 확대라는 점에서는 분명 좋은 이야기죠. 반대편에는 정책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겨냥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취지의 압박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지역과 비용, 정책 대응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결국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삼성전자 약세는 코스피 충격만으로도 상당 부분 설명됩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가 강했고 대형 반도체주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장 요인만으로 전부 설명되는 하락도 아닙니다. 최근 외국인이 대규모로 주식을 줄였고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낸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반도체 지수는 비교적 견고했고 환율도 외국인에게 불리한 방향은 아니었죠. 결국 시장 충격과 종목 수급 부담이 동시에 가격을 누르고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확인할 순서는 분명합니다. 먼저 26만 원대에서 낙폭이 둔화되고 지지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봐야 해요. 그 다음에는 하락할 때 거래가 더 커지는지, 반등할 때 매수세가 붙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오늘 장이 끝난 뒤 나올 외국인 수급의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좋아져야 반등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가격만 잠깐 오르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진다면 그건 기술적인 반발에 그칠 수 있어요. 반대로 가격이 흔들려도 외국인 매도가 줄고 거래 구조가 안정되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가격이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물타기를 하거나 공포에 밀려 한꺼번에 손절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부터 봐야 해요. 한 종목의 움직임만으로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린다면 종목 전망보다 비중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손실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건 기준 없이 대응하는 겁니다. 좋은 회사라는 이유로 계속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변동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가장 불리한 자리에서 물량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가격 예측보다 보유 비중과 손실 구간, 종목별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 손실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물을 타야 할지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을 캡처해서 올리면 증권 AI가 내 계좌의 비중 쏠림, 손실 구간,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주는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진짜 먼저 봐야 하는 건 내 계좌 안에서 어떤 종목의 비중이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이 순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 구독자분께 제가 직접 요청드려서 받아본 실제 사용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부분은 전부 가린 상태고요. 보시면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종목 화면만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토스증권이든 키움이든 삼성증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목명, 평가금액, 수익률 정도만 보이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꼭 가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 종목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30초 정도만 기다리면 증권 AI가 화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읽고 바로 분석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단순히 종목명만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많이 쏠려 있는지, 손실 구간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지금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줍니다. 점수와 등급도 나오고 인식된 종목수, 최대 비중, 판독률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 그래프와 비중바도 있어서 내 계좌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매수해라, 매도해라 찍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어디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하다 보면 손실난 종목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걸 더 버텨야 하나, 물을 타야 하나, 아니면 먼저 줄여야 하나.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잔고 캡처 한 장만 올려도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AI 리포트로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그 안에서 전문가 점검까지 이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쏠림, 손실 구간 정리 순서, 현금 비중과 리밸런싱 기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준비해둔 자료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를 볼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계좌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도 같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열어놨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자 3권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두 번째는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세 번째는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단순히 내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구성입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곳처럼 신청해놓고 며칠 뒤에 보내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만 하시면 바로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 사이트로 연결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하고 바로 들어가서 내 계좌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내 종목 이대로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잔고 캡처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비중입니다. 손실 종목에 물타기 하기 전에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답은 아직 한쪽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격을 맞추려 하기보다 내 비중과 대응 순서를 먼저 세워야 할 때입니다. 흔들리는 장일수록 계좌를 지키는 기준이 먼저입니다.